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9월 교과평 31번 빈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2위죠. 이런 문제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죠. 자, 이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셔야 효과가 100배 일어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하나를 공부하면 열을 알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식을 쌓아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읽었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실전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뭐가 떠올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떠오르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perception이라는 것이 뭐야?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 perception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감각 있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이라는 것은 센서리죠. 이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들어온 것을 인지하는 것.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 아는 것,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을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 알고 있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manipulate the perception.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감각을 통해서, 여기서는 특히 시각인데요. 시각을 통해서 하는 그 감각적인 인지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이 뜻을 알아? manipulate perception. 너 이거 알아? 이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글은 이렇게 시각 정보, 시각 감각 정보를 조정하는 것을 first perspective라고, 이거를 이제 강요된 perspective, 원근법, 이렇게 이제 물론 해석을 합니다만, 강요된 원근법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의도한 원근법,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들었어요. 자, 요 관계를 아느냐 이거죠. 자, 이건 곧 뭐냐? illusion, 착각을 들게 하고 왜곡을 들게 하죠. distortion, 왜곡이 생기게 합니다. illusion, 뭐가 감각이, 시각에 illusion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글입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이 perception이라는 이 단어를 선명하게 너 알고 있니? 선명하게 알고 있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소속, 집합을 너 아니? 지금 이걸 물어본 겁니다.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글은 자, aesthetic, 그러니까 뭐냐? 예술적이냐 아니면 물리적이냐, physical, 여기로 말하면 object, 어떠한 여러 가지 물건들, 이 물건들을 배치하는 거죠. placement, 배치, arrangement. 배치가 서로 대조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 물건을 배치하는 것과 그 물건 자체가 aesthetic, 굉장히 아름다움과 미로 얘기를 한 건가, 물리적, aesthetic이냐 물리적이냐를 이 두 번째에서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보시면 2023년에 4월에 실시된 32번 문제 빈칸이고요. 오답률이 11호 되는 이 문제를 보세요. 이 문제는 똑같이 바우어 버드 나왔죠? 메일 바우어 버드 나왔죠? 자,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기서 이 읽으면서 뭐가 나요? 그렇죠. artistic. 자, 그 다음에 뭐예요? beauty. 그 다음에 인정. 자, 우리 인간이 꽃이나 이런 스프링 꽃이나 페인팅을 진가를 인정하고 감상할 때 하는 것. 이 미죠, 미.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메일 바우어 버드가 미를 창조했고 female이 이 미에 이끌렸다. attractive 매력을 느꼈다 이거죠. 이 글을 쓰신 분은. 근데 여기서 이 글은
에스테틱이 아니고 물리적인 배치, 속임, manipulate the perception을 했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해석, interpretation, 해석에 의한 전문가들의 해석에 의한 것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이거 반드시 빈칸 문제 32번 이거 꼭 풀어보셔요. 오늘 또 이거 공부를 한 땀 한 땀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벌써 이 해석, 이 공부의 수준이 다르죠. 자, 후원을 해주신 케빈9066님, 하나제이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거 개념 많이 공부할 예정이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테틱과 뭐가 대조를 이뤘을까? 이게 가장 중요했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하고 함께 이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4월 거 이거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우리가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걸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거든요.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문장이 그냥 단순히 문장이 이렇게 쭉 그렇게 나열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개별 문장이 이렇게 1, 2, 3, 4, 뭐 혹은 등등등 8문장 이렇게 보통 있으면 이 문장들이 그냥 개별 문장의 나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게 의도됐어요. 이게 의도되고 통일되는 이 하나가 통일된 하나의 텍스트예요. 하나의 통일된 텍스트. 꼭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설명을 좀 드리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글을 읽는다는 것. 자, 우리가 특히 영어 지문을 읽었을 때는 보세요. 모든 단어들이 다 개념입니다. 모든 단어들이 이렇게 개념이에요. 이렇게 개념. 그래서 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이게 분석입니다. 이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어와 단어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뭐가 일어나냐? 문장이 되겠죠.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문장은 단어와 단어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종합한다 하는 거예요. 종합한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종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드디어 문장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문장이라는 것은 바로 맞냐 틀리냐라는 명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판단이 생기겠죠? 그래서 생각이 생기고, 그 판단력과 사고력입니다. 이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P라고 하고 이걸 Q라고 보통 얘기를 부르는데, 정확한 용어는 여기가 SIM이 되고 여기가 RIM이 됩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장과 그런 문장이 서로 또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고 세 개가 연결되죠. 그러면 생각이 확장이 되고 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지식이 생기고, 또 이제 여기 말고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쭉 또 연결이 되죠. 그럼 기존 지식에서 또 기존 지식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라는 것은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고 계속해서 선명하게 분석함으로써 선명함을 계속 추구해야 돼요. perception처럼. 그러면 소속이 생기고 집합이 생기고 연결이 생깁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SIM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걸 RIM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SIM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화자가 관심 있는 거죠. 저는 P라고 불러요. 화자가 관심 있는 거고, 또 청자가 알고 있는 정보예요. 거기에다가 요 새로운 정보, new, 이걸 old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SIM을 old라고 하기도 해요. 하고 있으니까. 화자나 청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주고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종합하는 거죠. 종합하면 문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SIM이라고 하기도 하고 토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해서 기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old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화제에 대해서 자, 드디어 새로운 정보, 이 중심 내용을 커멘트를 단다. 이 화자가 커멘트를 단다고 해서 커멘트로 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줘서 뉴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학술 용어로는 SIM과 RIM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PQ라고 저는 그냥 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센텐스가 이렇게 주어부와 이렇게 수로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출처는 이러합니다. 여기 이제 할리데이가 1994년도에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엔 결속장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이 어떻게 됐어요? 이 문장. 자, 이렇게 문장이 생겼잖아. 이 문장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나열된 게 아니고 어떻다? 이렇게 결속이 되는 경우. 이렇게 결성되는 거를 constant theme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계속해서 linear죠. 한마디로 linear.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이번에는 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constant 림이라고 해서 요렇게 결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결속이 되는데 지시하는 거, 그러니까 it라든지 이런 거 지시사, this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대용 표현, so라든지 뭐 이래서 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쓴 거, 생략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생략 요것도 찾아가는 거고 연결사를 통해서 문법적인 결속을 하는 거예요. 또 요렇게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결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결속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렉시컬, 이거 할리데이가 1976년에 얘기했는데, 이 어휘적인 결속이에요. 이번에는 반복이에요. 어휘를 반복하고요. 비슷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어, 하위어를 써가지고도 만듭니다. 이게 알면 엄청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분어와 전체어를 쓰면서 연결하는 거예요. 반의어를 쓰면서.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결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림이론에 대해서 했고 이 결속 장치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죠? 분석. 그렇죠. 어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도된 혹은 이제 강제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그랬죠. 이건 이제 결국은 뭐다? illusion. 착각을 일으키는데 뭐의 착각을 일으킵니까? 그렇죠. perception. 이 지각 정보, 지각이라는 이 감각 정보예요. 감각 정보로 뭔가를 인식하고 아는 것. 그걸로 아는 것을 착각을 일으키고 왜곡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거를 false perspective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건 곧 뭐냐? 하나의 특별한, 자, 청각이 아니고 시각적인 어떤 테크닉의 기술인데, manipulate, 조작하는 거예요. 뭐를? 그렇죠. 공간의 관계를 조작해요. 그리고 크기를 인식해요. 크기를 인식하는 것을 조작해요. 왜 조작하겠습니까? 그렇죠. optical, 시각적인 왜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오브젝트, 대상들이 커 보이게 하거나 작아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가까이 있게 하는 거거나 훨씬 멀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뭐보다도 이 오브젝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도. 이게 핵심이죠. 커 보이게 하고 작아 보이게 하고 가까워 보이게 하고 멀리 있는 거죠. 실제 보이는 것보다 크게 하는 이게 뭐다? illusion. 그렇죠. 왜곡, 바이어스, 왜곡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t. 자, 요 강제된 혹은 강제원근법, 의도원근법. 자, 이 강제원근법은 자, 어떤 이득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 이득이 되는 포인트가 있고 물체의 배치 가지고 노는 거예요. 물체의 배치 가지고 어떻게 한다? 조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을 속이는 거죠. 종종 자, 사진을 쓰거나 영화에서 혹은 어떤 건축에서 뭐 하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혹은 드라마틱한 그러한 왜곡이나 착각, 규모, 크기 같은 거를 착각을 일으키고 거리를 착각을 일으키려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제 또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이겁니다. 요렇게 하는 것이 뭐다? proceed, 강제 perspective, 원근법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셔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사람 작게 하고 거인처럼 보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죠? 자, 이거를 강제 원근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크기나 거리를 착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거라고 한다. 자, 개념 어떤 개념이에요? 그죠? first perspective라는 개념은 뭘 요구하냐면 이해를 요구해. 뭐를? 비주얼. 그죠? 시각의 왜곡을, 시각의 바이어스를. 자, 그곳에서는 물체의 배치가 뭘 바꿔요?
그렇죠. 인식된, 우리가 인식, 이거 중요하죠. 펄스, 이거 엄청 중요하죠.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는 사이즈죠. 실제 사이즈예요? 아니요.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는 사이즈하고 거리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실제 사이즈는 있어요. 원래 실제 사이즈는 있는데, 감각되는 그러한 사이즈와 거리를 바꾸는 거예요. 물체의 배치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윈이 주장한 성선택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성공. 이거는 이제 재생산, 생식이죠. 생식, 성공. 자, 바워버드, 그건 이제 벌새라고 하기도 하고, 자, 벌새가, 자, 아주 정교한 그런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랜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매우 효과적인 적응. 적응이라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서 맞춰가면서 내가 변화하는 거죠. 이 적응은 패턴이 생긴 거죠. A라는 패턴이 새로 생긴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그거는 직접 증가시키죠. 뭐를? 짝짓기의 성공률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뭘 증명하냐? 이 성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뭐 하는 데 있어서의 동물의 특징이나 행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이 바워벌, 이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긴 거를 둥지, 바워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새를 바워버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2023년 4월 거기에서는 2023년 4월에 나왔던 것은 이렇게 장식하는 것이 어떻다? 그렇죠. aesthetic, 미가 있었다. 아름다움으로 끌렸다고 주장한 거고,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배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원근법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근법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바워는 작게 보이는 거죠. 작게. 얘는 크게 보이는 이런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예. 자, 이제 그림을 보니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신데렐라, 이게 신데렐라 캐슬이라는 건데, 이제 디즈니랜드에 있나 봅니다. 이것은, 자, 이게 이제, 퍼스트 퍼스펙티브를 사용했는데, 뭘 의미하냐. 여기 뒤에 있죠. 점점점, 뒤에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커졌죠? 자, 더 smaller. 앞에는 더 작아지고 뒤에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방금 우리가 봤던 거, 이거는 이 녀석이 작아지고 이 대상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뒤에 것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작아지고, 앞에가 작아지고 뒤에가 커지게 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시각적인 왜곡, 시각적인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매직 킹덤의 이 신데렐라 캐슬이라는 것은 성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성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밑에가 아니라 높아질수록 실제보다 커 보이는 효과를,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바워버드 새가 했던 거에 반대가 되는 거죠. 이 바워버드는 이거를 작게 하고 이걸 크게 하는 거니까. 자, 여기가 이해되셨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겠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결속장치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리고 정확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림스미론 여기 말씀드린 거 단어 개념 문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인간이죠. 왜요? 선생님이 동물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알아요. 뭘 아느냐. 동물이 쭉 진화한 거예요? 진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패턴, 어댑테이션이죠. 다양한 A, B, C, D, 다양한 패턴을 진화시켜 왔어요. 왜? 어떻게 해서? 자, 뭘 위해서? 그렇죠. 이거 나왔어요. 이거 인지죠. 인지. 자, 그들의 프레데터는 뭐예요? 포식자죠. 그들의 약탈자는 누구예요? 동물의 약탈자들이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manipulate, 조작함으로써 다양한 패턴을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자, afford라는데 재밌는 게 여기가 명사죠. 여기도 명사죠. 그래서 명명이 두 개 나왔어요. 그래서 동사가 나오고 명명이 이렇게 두 개 나오면 어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거 제가 이제 어법 강의 때 엄청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주다예요. 주다. 그들 자신이 누구예요? 그들 자신, 그죠? 동물이죠. 동물 자신에게, 이건 약간 여기 소량이 나왔네요. 마드큐. 소량의 안전이에요. 안전은 곧 뭐죠? survival. 생존이죠. 생존 안전, 약간의 안전을 주기 위해서 그 동물의 포식자들의 인지, 시각적인 인지를 조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뭐죠? 뭐 개구리라든지 뭐 이런 두꺼비 같은 경우 색깔을 뭐 파랗게 하고 뭐 카멜레온 같은 경우 막 색깔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인지를 조작함으로써 쭉 패턴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건 동물들의 생존 전략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인간일까요? 아니죠. 동물일까요? 이거죠. 조작한다는 거죠. 왜 선생님 이거 중요해?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가 너무 의미가 선명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이런 단어 나오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특히 조작한다는 거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진화적으로 적응을 해왔다. 어떻게 함으로써? 시각을 조작함으로써. 그렇죠. 인지를 조작함으로써. 동물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각을 조작한 거죠. 요 감각, 인지 조작. 요런 단어 나오면 딱 멈춰야 돼요. 잠시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한 문장을 해석하면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잠깐 이렇게 쉬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굉장히 큰 바우얼 버드죠. 더 큰, 굉장히 더 큰 바우얼 버드. 물론 전체를 다 해석해 보면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바우얼 버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전체를 다 해석하고 나면 요 그레이터가 더 크게 보이고 싶은, 더 커 보이고 싶은 바우얼 버드는 자, 뭘 이용하느냐? 방금 요거죠. 저 아까 림심 이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 자, 여기 보세요. 다양한 패턴인데 manipulate, 다양한 패턴에 manipulate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게 뭐죠? 그렇죠. 림이죠. 림이 어떻게 돼요? constant가 된 거죠. 계속 림 constant. 자,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요 power, bird, 요 animal을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sim이죠. sim을 또 그대로 가져온 거죠. sim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게 뭐다? 그렇죠. 여기가 manipulate, 그렇죠. perception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대조리였죠. 이번엔 뭐예요? mating, 이게 뭐예요? 짝짓기 영역이에요. 여기서 아까 뭐였어요? 안전 영역. 생존을 위한 거였고, 위에 거는 생존을 위한 거였고, 아래 거는 뭐예요? 짝짓기를 위한 인지 조작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어떻게 한다? 감각을 왜곡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메일은 바우어를 만들어요. 바우어. 둥지를 만드는데, 둥지를 만들어요. 둥지의 기능은, 자, 공급하는 거예요. 뭐를? 장소, 무대를 공급해요. 자, 그래서 그 무대 안에서 매일 수컷이 과시하는 거예요. 자랑하다, 과시하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다. 누구에게? 피메일에게. 이게 암컷이 되죠. 암컷에게 보여주는 장소예요. 장소는 암컷에게 보여주는 장소예요. 우리 아까 그림에서 요 장소죠. 요 장소, 이렇게 장소. 요게 뭐요? 여기서 말하는 에버뉴. 여기가 아레나가 되고 여기가 아레나가 되겠죠. 전체가 아레나죠. 아레나가 되는 거죠. 전체가.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에버뉴가 되죠. 여기가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 에버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말을 하자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the female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자, 어떤 피메일이야? 서 있는 피메일. 어디에 서 있어요? 그렇죠. 에버뉴. 아까 길 보셨죠? 에버뉴에 서 있는데, 그 에버뉴는 어떤 곳이냐? 그것이 끌어당겨, read. 자, up. 바우어로 이끄는 에버뉴예요. 아까 보셨죠? 바우어로, 여기 바우어로 이끄는 에버뉴. 바우어로 이끄는 에버뉴. 그래서 리드가 쓰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대충 하실 것 같아서 더 챙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read to 이끈다. 여기로 여기 방향으로 read 이끈다. 여기 방향으로 이 대시 뭐예요? avenue.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동사예요. 요렇게 끊어져야죠.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수컷은 바우어를 건설하죠. 그리고 바우어의 기능은 공급하는 것이에요. 자, 아레나 광장을 공급해요. 어떤 광장입니까? 광장에서 수컷이 자랑해요. 과시해요. 암컷에게 서 있는 암컷. 어디에? 그 에버뉴 길에 서 있는. 근데 그 길은 자, 뭘 꼬셔요? 이 바우어. 자, 둥지로 이끄는 길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둥지가 왜 있는 거죠? 둥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죠. 둥지가 왜 있어요? 그죠? 끌어당기려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둥지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 메일이 데코레이트 장식하는 거예요. 뭐예요? 길을 장식해요. 뭘로 장식하냐? 다양한 물건으로 물체로 장식하는데 그 물체는 돌과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등 뭐 쉘, 조개 같은 것을 물체를 꾸며놔요. 왜요? 들어오게 하려고, 이끌려고, 리드 이렇게 이끌려고 호기심이 생기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의 4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길을 장식한 거죠. 길을 장식해요. 길을 왜 장식하죠? 그죠? 자랑하려고.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데이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컨스탄트죠. 이 컨스탄트 씀이 되는 거죠. 이 데이, 그것은 이 수컷은 자, 두가 뭐겠습니까? 데코레이트가 되죠. 데코레이트.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데코레이트를 자, 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하지 않나요? 자, 케이아틱은 뭐냐면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무작위 방식, 랜덤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무슨 얘기예요? disordered, 굉장히 무질서한 방식으로 데코레이트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랜덤하지 않는다, disordered 하지 않는다는 방식. 즉, 무슨 얘기예요? 질서 있게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5번에서는 의도성을 드러낸 거죠. 데코레이트의 의도성을 드러낸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6번 가보겠습니다. 자, the larger 나오면 멈춤해야 돼요. 왜?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small로 내려야 돼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큰 물체는 어디다 두나요? 가깝게 둬요. 어디에? 바우어에. 우리 바우어에 가깝게 큰 물체는 두고, 자, 작은 물체는 멀리 둬요. 자, 크고 작고 뭐예요? 크기죠. 크기. 그 다음에 가깝게 두고 멀리 두고는 거리죠. 그렇죠. 크기와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서로가 역관계가 보이는 거죠. 역관계. 이런 기제가 보이는 거예요. 장식 배치. 이 장식 배치 규칙이 보이는 거죠. 장식 배치 규칙. 물건들 같은 거. 아까 우리 스톤, 돌이나 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first perspective다. 이거예요. 자, 이것 결속됐죠? 이 앞에 이렇게 하는 거. 크기와 거리. 자, 큰 물체는 가까이에 두고, 더 작은 물체는 멀리 두는 것. 이게 뭐예요? 그렇죠. 아주 강한 결속장치죠. 아까 지시라고 그랬잖아. reference, 지시. 자, 요 녀석이, 이렇게 큰 거는 가깝게, 작은 거는 멀리 놓는 것은,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만든다.
강제된 강제 원금법을 의도된 원금법을 만든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것은 자, 여기 동격입니다. 동격. 자,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이게 명하고 끊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설명해 줘야죠. 자, 이건 반대예요. 뭐야? 신데렐라 캐슬과는 반대. 신데렐라 캐슬은 어땠어요? 뒤에 있는 것이 커졌죠. 앞에 있는 게 작고. 자, 요거. 자, 반대. 자, 그래서 결론은 바우어가 뭐예요? 둥지죠, 둥지. 둥지가 더 작게 보여요. 둥지가 작게 보여요. 뭐보다? 둥지가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둥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도 이 둥지를 작게 보이게 만들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하니까, 디스를 하니까, 요 6번을 하니까, 뭐가 생겨요? 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어떤 효과? 둥지가 작아지는 효과. 둥지가 작아지는 효과. 이런 시각적 효과가 생긴다. 이 시각적 효과를 First Perspective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죠. 요 과학자들이, 자, suggest, 제안을 했어요. 이제 가설을 얘기한 거죠. 가설 설정. 자, male, 수컷, 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커트는 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해하는 어디에서? 정자에서 구애하고 있는 수컷은, 자, 결론이요. now가 지금이란 뜻도 있지만 결론이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수도 없이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결론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뭐가? 수컷이 더 커 보여요. 수컷이 더 커 보이게 느끼는 거예요. 정자는 작게 하고 더 크게 해요. 그래서 결론이 더 땡겨요. 매력도가 더 올라가요. 피메일에게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정자가 작아져요. 이 둥지가 작아져요. 그러면 뭐가 커져요? 그렇죠. 이 바우어버드의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를 시각적 왜곡이다. 이게 forced perspective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커져. 왜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겨요? 결론. 뭐가 생겨요? 그렇죠. attractive. 자, 더 매력 있게 보인다는 매력도가 증가해서 매력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됐어요? 구애가 성공하겠죠. 구애가 성공한다는 것은 reproductive의 success가 성공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가 됐다? 그렇죠. reproductive success가 성공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자, male 자, 수컷 성공, 그 짝짓기 성공에 대한 데이터라는 것은 뭐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empirical. 이 경험적인 데이터예요. 이거는 뭐예요? 객관적인 데이터죠. 객관적인 데이터.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했어요? 그죠? 가설을 세웠잖아요. 여기서 가설. 요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렇다라고 주장했고, 우리가 2023년도 4월에 32번 문제는 어땠어요? 그렇죠. 아름다움, 에스테틱이 중요했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physical, 그렇죠. 시각을 왜곡, distortion, 그렇죠. illusion, first perspective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건 가설을 세운 거죠. 2023년 4월 32번은 어떤 가설을 세운 거예요? 에스테틱으로 하고 가설을 세운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과학적인 데이터 모아진, 어디에서? 야생에서 모아진 요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거죠. 뒷받침에 뭐를? 그들의 가설을. 이 가설이 나왔다는 게 앞에 것이 가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에 의해서? 림심 이론에 의해서.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어려웠냐면 이 선택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무도 설명 안 하겠죠. 자, 첫 번째 푸는 방법. 림심 이론에 따라서 manipulate perception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자, 이제 두 번째는 7번, 8번을 보시면 요 false perspective 보이죠? 요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요게.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 뜻이 뭐예요? 그렇죠. perceptual bias. 이렇게 왜곡이 있다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곧 뭐냐? 바우어가 스몰하게 보이는 거죠. 실제보다. 그 다음에 그 메일 수컷은 결론적으로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매력도가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죠. 선생님, 왜요 4번하고 5번이 아니에요?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설명을 않겠지만, 자, 유전자는 아예 안 나왔죠. 그 다음에 목소리, 이런 매력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소리가 좋다, 이런 거 없었죠. 자, 4번. 요걸 아마 답을 많이 쳤을 것 같은데, 자, 이 데코레이팅 기술은 이거는 어떤 거예요? 데코레이팅 기술은. 예쁘게 꾸미는 능력이잖아요. 능력. 예쁘게 꾸미는. 수컷이 단순히 꾸몄다는 것이 아니라, 이 꾸민 방식을 통해서 암컷의 눈을 속이는 거죠. 눈을 속여서 지각적 편향을 만드는 거, 지각적 왜곡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컷이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도 막 아무렇게나 놔버리면 어때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아무리 정교하게 장식을 잘했어. 근데 큰 물체를 가까이 놓고 작은 물체를 멀리 놓지 않아. 그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암컷의 인식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이 장식 기술은 단지 여기서는 그냥 막 장식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에스테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 장식 기술은 에스테틱이 되는 거예요. 에스테틱. 이거는 뭐예요? 피지컬, 우리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플레이스먼트에 관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a perceived perspective가 생긴 거죠.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뭐냐? 그렇죠. 에스테틱, 심미안적 아름다움, 뷰티에 관한 거, 사는 뷰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시각적 착시를 유도하는 전략이에요. 전략. 그리고 본질이 뭐예요? 장식 기술이 아니죠. 본질은 요거는 뭐예요? 예술이잖아요. 요거는 예술. 데코레이팅 기술은 예술이잖아요. 예술. 그렇죠? 에스테틱이잖아요. 뷰티잖아요. 예쁨이 아니라 왜곡 조작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자, 5번. 요거 위치적 이점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더 눈에 띄는 곳, 높은 곳, 또 접근하기 쉬운 곳, 평평한 곳, 아니면 뭐 날씨가 좋으면 햇볕이 있는 곳, 이런 유리한 위치, 특정 장소를 선택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장소는 정해졌어. 장소 내에서 물체의 배치 방식과 시각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위치. 자, physical location에 관한 얘기죠. 물리적 위치에 관한 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뭐가. 그렇죠. optical. 시각적인 illusion이 아니잖아요. 지리적인 위치, 환경. 이건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렇죠? 환경이 아니라 물체의 배치. 큰 물체는 가까이, 작은 물체는 멀리 나서 시각적인 착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자, 이제 요걸 배워야죠. 자, 요약을 하는데 이제 PQ를 하는 겁니다. 이 PQ가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림, 심, 이런 결속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단어 개념. 크기, 방향, 선명함, 소속, 집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연결하고. 더 커 보이게 하고 싶은 바버버드는 진화론적인 적응을 한 거죠. 패턴을 만든 거죠.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식을 위해서. 그래서 비주얼이에요. 비주얼. 청각이 아니고 비주얼의 퍼셉션, 인지를 트릭을 쓰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짝짓기 위해서. 그래서 시각적인 일루전을 만들고 forced perspective를 만들고 perceptual bias와 illusion이 되죠. 그래서 왜곡하죠. perception을. 거리와 사이즈를. 중요한 거는 거리와 사이즈를. 그렇죠? manipulation of perception을 manipulate 하는 거고 false perspective, 착각. 이런 illusion을 만들죠. 그래서 매일 수컷이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팅의 성공률을 높이고, 그렇죠. 특별한 행동의 적응력을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댑션이 된 거죠. 어댑테이션이. 그래서 리프로덕티브 요 생식 이점이 있는 거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바워버드의 그런 공학이 된 거죠. 공학. 이 뽐냄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뽐냄을 위해서 엔지니어링이 된 거죠. 그래서 디셉션, 속이는 거예요. 뭘로? 메이팅, 전략으로. 그래서 매력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갈고 닦죠. 뭘 통해서? perceived perspective를 통해서 갈고 닦는 겁니다. 야, 여러분 정말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안녕.